네, 지금부터 두 개 강의에 걸쳐서 앞서 저희가 구현했던 로스 프로그래밍은 모두 파이썬으로 작업했었죠.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C++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C++ 코드 템플릿들을 제가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코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이전 파이썬 강의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두 넘어가고 단순히 이제 언어를 바꿔서 C++에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C++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클래스 선언하는 거 이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다면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 이거는 이런 문법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 더 이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로스에서 이제 빌드 툴로 캐킨 메이크를 사용합니다. 이 캐킨 메이크에서 cmak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make list.tx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플래그는 어떤 플래그가 있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 노드라는 뜻에서 베이직 노드 C++ 노드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파이썬과 차이나는 부분들을 제가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import loss 파일을 했다면 C++에서는 loss/loss.h를 include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노드를 초기화시킬 때 파이썬에서는 init node, losspi.init load를 사용해서 초기화시켰다면 C++에서는 loss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in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init 안에는 메인에서 전달되는 기본 argument C, argument V 인자들과 더불어서 이 노드 이름, 이 마지막으로 원다는 거, 이 노드 이름이 겹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것은 앞에서 파이썬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노드들을 핸들링하는 노드 핸들이라는 이런 클래스도 선언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노드 핸들로부터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셔, 서비스 클라이언트, 액션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과 다르게 이 노드 핸들이라는 클래스를 꼭 선언해 주셔야 된다는 점. 더불어 여기서 제가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가 이닛을 먼저 시키고 노드 핸들을 켜줘야 됩니다.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를 핸들링하는 노드 핸들을 생성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이썬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파이썬에서 이제 losspi.late가 있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C++에서는 loss namespace의 late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파이썬과 동일하게 헤르츠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특정 주기마다 이 while문 안을 돌면서 반복하게 될 텐데 이 생성한 late.sleep도 동일하게 late.sleep로 호출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한 루프를 돌 때 파이썬에서는 losspi.isShutdown이 아니라면 셧다운 됐다면 이게 false가 되니까 이것을 not 이어서 true, 그래서 로스가 도는 동안, 로스파이가 실행되는 동안이라는 그런 로스 기준의 로스 관점의 무한 루프였죠. 마찬가지로 C++에서도 로스 네임스페이스에 O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losspi.loginfo를 통해 터미널이면 터미널, 로그 파일이면 로그 파일에 이 로그 정보를 출력할 수 있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C++에서는 loss underbar info, 그리고 이 안에 문자열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어떤 로그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가 기본적으로 컴파일 언어이기 때문에 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스에서는 캐킨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며 캐킨 빌드 시스템에서 cmake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래서 이제 cmake에서는 cmake list.txt를 통해서 이 파일을 이러한 이름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관련된 종속성은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리고 런타임 종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명시되는 것이 바로 cmake list.t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존 CMake list.txt와 차이점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C++ 파일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CMake 리스트를 고치면 되나요? 라는 그 관점에서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CMake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기존 CMake와 로스에서 사용하는 CMake 리스트의 차이는 바로 이 find 패키지를 하면서 캐킨에 있는 기본적인 로스 C++,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센서 메시지스를 이렇게 캐킨 required components로 손쉽게 임포트 할 수 있다는 점, 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create 패키지를 통해서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추가하셔도 되지만 create 패키지, 그 다음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계속 들어오는 인자로서 이렇게 담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전에 파이썬에서는 런치 파일을 만들거나 혹은 로스 런을 통해서 바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C++로 만든 로스 파일은 이렇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CMake를 통해서 수정을 해주고 빌드 옵션을 주고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된 실행 파일을 실질적으로 로스 런으로 실행시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CMake 리스트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들어질 실행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add executable을 통해서 src 폴더에 있는 basic node라는 C++ 파일을 빌드해서 basic node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되 이때 크게 두 가지 디펜던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빌드를 하면서 링크 라이브러리 일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 따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캐킨 라이브러리들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런타임 C에 실행되는 런타임 C에 필요한 그런 디펜던시들은 여기서 걸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사용하는 예제들은 여기서 캐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즉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리눅스 공유 라이브러리는 lib로 시작하죠. 뭐 lib, 뭐 opencv 이렇게 써주거나 뭐 libc로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곳에 add dependency에 이 관련된 종속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C++ 파일을 만들고 첫 번째 add executable에 해당 C++ 폴더의 위치를 적어준 다음에 이 앞에 이 C++ 파일로 만들 노드 실행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add dependency에 넣어주는데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검색을 찾아보시면 네, 이렇게 노드 이름, 여기 위에 있던 노드 이름 언더바 exported targets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설정합니다.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에도 위에서 있던 이 이름과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세 개는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질 실행 파일, 이 실행 파일의 종속성을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 세 개는 같아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메이크를 시켜주는데요. 메이크 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CMA로 합니다. CMA로 메이크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고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패키지들을 다 빌드하고 검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CMA와 짝꿍으로 오는 게 뭐였죠? SDS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스 디벨롭에 있는 셋업.batch를 이제 소스해 주는 건데 항상 CMA와 SDS는 짝꿍처럼 돌아다닌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이 CMA를 하게 되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지금 같은 경우 Gcamp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이 모든 패키지들을 전부 다 검사하고 전부 다 다시 재빌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수정한 패키지만 메이크를 새로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EB를 통해서 배시RC 안에 이러한 에일리어스를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CMA가 바로 캐킨 메이크인데 모든 패키지들을 전부 다 메이크 하겠다라는 게 CMA였고요. 그래서 캐킨 메이크 all 이라는 뜻에서 제가 CMA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그 다음 COP라는 것을 제가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only package with dependencies 하고 이 뒤에 오는 하나의 패키지
이것만 메이크 하겠다. 디펜던시와 함께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쳐볼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프로젝트 이름이, 패키지 이름이 C++ 토픽 튜토리얼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만 메이크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땐 COP 이 이름만 적어주시면, 네, 짧게 지금 이 C++ 토픽 튜토리얼만 검사하고 빌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개발하실 때 이게 COP로 하나하나씩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됐다, 전체 한번 빌드 해줘야지 라고 했을 때는 CMA로 다시 전환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트에 일부러 적어놓지 않았고 이 강의에서 특별히 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C++ 코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벨로시티를 퍼블리시하는 이전 파이썬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예제를 C++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안에 있는 로직은 이전 예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로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주의 깊게 볼 사항, 퍼블리셔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은 로스파이.퍼블리셔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었죠. 근데 C++는 앞에서 만들었던 노드 핸들 .advertise를 통해서 퍼블리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메시지 타입을 사용하는지 내부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꺽쇠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가 사용되는지 꺽쇠 안에 넣어서 템플릿 인스탄시에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파이썬에서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 .twist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C++에서는 지오메트리 메시지스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트위스트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 점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인자는 첫 번째 인자는 당연히 토픽 이름이겠고요. 두 번째 인자는 QSiz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subscriber를 C++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include sensor messages slash laserscan.header를 가져오고요. 사용할 때는 sensor messages 그리고 콜론 laserscan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예제인데요. subscriber는 콜백이 필요했죠. 그래서 콜백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포함한 subscriber를 생성하는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subscriber를 만들 때는, 이전에 퍼블리셔를 만들 때는 이 꺽쇠를 통해서 꼭 템플릿 인스탄시에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subscriber를 만들 때는 따로 이것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deduction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scan이라는 토픽을 publish subscriber 할 건데 그런 들어오는 값이 뭔지 조회할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 어떤 타입을 내가 사용해야 됐거나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de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명시해도 되기는 하지만 굳이 subscriber를 만들 때는 메시지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subscriber를 만들 때는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콜백을 만들 때는 이 콜백 안에 메시지 타입을 명시해 줘야 돼서 엄밀히 말하면 메시지 타입을 콜백 안에는 꼭 명시해 줘야 된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통해 디덕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콜백 부분을 살펴보겠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각각의 이 매개 변수가 어떤 것을 뜻하냐, 스트링 타입의 토픽 이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QSize, 세 번째는 콜백 펑션 자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백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콜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const 레퍼런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가끔 오픈소스를 보다 보면 레이저 스캔이 아니라 레이저 스캔 뒤에 const ptr 이라는 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 const ptr이 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인터를 다루다 보면, 새로 동적 할당된 포인터를 다루다 보면 마지막에 new로 생성해준 그 동적인 메모리는 마지막에 delete로 꼭 삭제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니까요.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shared 포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는 const ptr이라는 것은 shared 포인터 타입의 그런 메시지 타입이라는 거, 같은 메시지 타입이지만
이것을 뭔가 똑똑하게 포인터로서 더 관리해준다 라는 거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 인자를 통해서 받아들여야겠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부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쉐어드 포인터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런 최신 모던 C++은 로스2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2 같은 경우 잠시만요. 로스2 같은 경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앞선 이 부분이 이제 뭐 RCL, C로 시작하는 이런 인클루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로스2 프로그래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로스/로스.h로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이건 로스1 프로그래밍이구나 라고 오픈소스 읽으실 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로스2면 로스2라고 명시를 해주겠죠. 어쨌거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오픈소스 보다 보면 이렇게 뒤에 레이저 스캔까지는 알겠는데 콘스트 PTR은 뭐냐 라면서 이렇게 의아하실 때가 있는데요. 물론 구글링 해서 찾아봐도 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면 나중에 오픈소스 보실 때 이거 뭐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로 받아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스탠다드 Cout, 스탠다드 엔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로 위에 보면 IO 스트림을 인클루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여기서 loss.header를 가져오면서 IOStream, string, boost, sstream, vector, map, assert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헤더 파일들이 같이 인클루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최신 인클루드인 크로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크로노를 가져왔는데 크로노는 loss.header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인클루드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크로노가 이 시간의 신이 크로노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이름이 크로노라는 것이고 시간을 다루는 그런 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픽 서브스크라이버, 토픽 퍼블리셔를 합한 과제가 있었죠. 파킹 예제인데요. 파킹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파이썬 강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로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대신에 여기서 앞선 예제들과 차이점이 클래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이 있고 이거 새롭게 나왔네 너무 길어서 혼란스럽다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만들기 위해서 노드 핸들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노드 핸들이 있고 스캔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버 받아서 커맨드 벨로시티를 퍼블리시 해야 되니까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셔가 하나씩 존재하고요. 이 클래스 안에 이름이라는 속성을 주기 위해서 이름이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토픽을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하면서 로봇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동해라 라는 그 트위스트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트위스트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이런 멤버 변수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사실 퍼블리셔에게 퍼블리시 하고 콜백을 받아오는 이 부분은 위에서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셔 하면서 다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뭐 앞으로 가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인데 트위스트 안에 있는 트위스트 안에 리니어 x를 0으로 하거나 트위스트 안에 리니어 x를 0.8로 해서 앞으로 가게 하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생성자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생성자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성자 이렇게 생겼고요. 퍼블리셔 하는 문법 앞에 봤던 예제랑 똑같죠. 대신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서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콜백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줍니다. 자, 앞에 했던 것과 달리 그냥 서브 콜백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타이니봇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서브 콜백이라는 걸 사용하고 이것에 주소를 보내고 있죠. 앰펄센트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선언 자체가 이제 여기 있는 레퍼런스를 들어가 보면 여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픽 이름 스탠다드 스트링이죠. q 사이즈 언사인드 인티저 타입이고요. 펑션 포인터 받아오고 이 펑션 포인터가 속해 있는 오브젝트의 주소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his가 들어가고 서브 콜백에 주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이제 콜백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걸어주나 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다, 왜 이렇게 돼 있냐 궁금하시면 이제 이 레퍼런스 들어가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왜 복잡하게 다 클래스로 했냐, 우리 파이썬 할 때도 클래스 하나도 안 쓰지 않았냐 라고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 안 쓰고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짜봤는데요. 자 여기 노드 핸들러 해주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있는데 서브스크라이버에 콜백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this로 바인딩 하지 않고 바로 위에 선언된 전역 함수 서브 콜백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브 콜백이 센서 메시지를 받아서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퍼블리셔로 퍼블리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퍼블리셔를 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퍼블리셔 클래스가 이 위에 있는 콜백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 퍼블리셔를 위에다 전역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 퍼블리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노드 핸들이 필요했죠. 그러면 노드 핸들을 여기 위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되고, 그럼 노드 핸들은 항상 로스 이닛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로스 이닛도 이 앞으로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종국에는 전부 다 이렇게 전역으로 돼버리는 이러한 기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메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스 C++ 레퍼런스 코딩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전역 변수는 지양하라 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클래스를 썼냐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시 되돌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토픽을 생성하는 로스 C++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서비스 C++, 액션 C++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